6월 19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분 나쁘게 5일 내내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오늘 라이브 켰습니다. 오늘의 제목, 날씨도 짜증나고 계좌도 짜증나고 질문합시다, 욕합시다. 욕한다고 달라지진 않겠지만 뭐 지금 주변 얘기로 들어보면은 이제는 또 대통령 욕을 겁나 하고 있다 그러네요. 만든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거를 좋다고 한 사람들도 문제고, 안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이미 지나간 일, 벌어진 일 뭐 따져봤자 달라질 건 없고 앞으로 나아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개미들 곡소리와 내면 찌롱. 조정장이 항상 즐거워지는 법인데 여러분들은 즐겁지 않죠? 하이하이, 같이 욕하는 걸로 해요. 삼전 하이닉스 이제 죽은 종목인가요? 아니요, 왜 죽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죽은 종목이 되려면 이번 달 말에 나오는 빅테크에서 캐파 줄일 겁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등등등 안 좋은 소리를 해대면 그때 도망쳐도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불타기 한 것처럼 문제는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제가 진짜로 누누이 얘기했지만 남들 먹을 때 300만 원 먹을 때 못 먹은 사람보다 누가 봐도 싼 가격이 왔을 때 못 산 사람들이 환장을 한다고요. 남들이 얼마를 먹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싼 가격이 왔는데 내가 돈이 없어. 현금이 없어. 그러면 그게 더 멘탈이 더 바사삭 나간다니까요. 화면 터치 2번,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아니, LG전자는 실적이 잘 나왔다니까? LG전자는 실적이 잘 나왔어. 지금 LG전자는 약간 억울하게 빠지고 있는 거야. 여태까지 미리 빠져가지고 젠순항 파티 빠져가지고 그것도 속상한데, 이제 조금 말아 올리려나 했더니 지수가 안 받쳐줘서 또 빠지고 있는 거예요. 화면 터치 2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일단은 지금 뭐 여기 일봉으로 보셔도 5월 19일, 20일, 5월 18, 19, 20일 저점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듣기 싫겠지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5월 18일, 19일 저점도 아직 안 왔는데 하이닉스 망했냐? 삼성전자 망했냐? 아니, 300만 원 갔을 때 사고 싶은 사람들 많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니까? 하느님, 부처님, 모든 신들이 여러분들 이 300만 원대 비싸다고 못 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180만 원까지 싸게 내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불타기를 하던 세평단을 잡아도 모자를 파네. 욕이 난무하는 세상이 돼버린 이 슬픈 소식. 그러니까 이때는 저 한 주 사볼까요? 지금 사도 돼요?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막상 정말 괜찮은 가격, 이제부터 분할 매수해도 되는 가격이 왔는데 이제는 사도 돼요라는 질문이 없어. 욕하기 바빠.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하락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도망쳐라. 이제 숏들이 이제 슬슬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이제 내가 그랬지. 내가 저번 주에 그랬지. 더 빠질 거라고. 저번 주에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 바보가 됐어. 이제 막 약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까도 뭐 코스피 기준으로도 얘기했지만 이 5월 4일에서 6일 갭점프 했잖아요. 5월 4일에서 6일 이 갭점프한 이 부분이 깨지면은 저도 현금 비중을 더 늘릴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때는 다른 거 쓰잘데없는 거 싹 정리하고 반도체, 코스피, 삼전 하이닉스 위주로 약간 포커스를 더 모아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불타기 한 이유도 제가 원하는 가격이 와서예요. 제가 원하는 가격이 와서고, 뭐 불타기 하려는 물량의 뭐 3분의 1도 안 사긴 했지만, 자 보세요. 이거 아침에 300% 넘은 거 이때 평당 50만 원이었죠. 이제 불타기해서 평단이 120만 원이 됐습니다. 왜 평단을 그렇게 높이면서 불타기를 했냐? 내가 원하는 자리 왔으니까. 오늘 매수 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 5월 18일, 19일, 20일 이 자리 오면 또 매수. 그리고 이 갭 상승했던 5월 6일 저점이 152만 8천 원, 153만 원 오면 또 매수.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지까짓게 빠져봤자 저는 120만 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빅테크에서 더 이상 투자 안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땐 진짜 많이 빠져도 120, 130이 맥심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내 예측이고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알잖아요. 모으면 돼요. 만약에 오늘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간다. 오늘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5차 이거만 정하면 돼요. 크게 5분할 매수를 할 건지 크게 3분할 매수를 할 건지.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7월 말 8월 초에 빅테크에서 진짜 이상한 소리가 나오거나 빅테크 실적이 완전 망가졌거나 그런 뭐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서 언젠가는 이 시점이 저점이 될 수가 있다. 솔탑2를 매수했다고? 2. 근데 솔탑2를 하든 코덱스 탑2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솔탑2를 하든 코덱스를 하든 상관은 없는데 얘는 비중이 이렇고 솔탑2 탑5는 비중이 이렇고 코덱스 탑2는 진짜 많이 빠지긴 했군요. 일단 많이 빠져서인데 자, 이 차이죠. 코덱스 탑2는 하이닉스 스퀘어가 비중이 더 많고 그러니까 탑5를 비교했을 때 거의 뭐 비교하면은 4등까지는 비슷한데 이제 5등에서 갈리죠. 이수페타시스가 있고 여기는 한미반도체가 있고 그 정도 비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코덱스 탑2는 하이닉스 스퀘어 비중이 많고 솔 탑2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비중이 많다. 여기서만 고르시면 되겠죠. 시가총액도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근데 저기 잼철이님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오늘 불타기한 이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조금 더 늦게 살 걸. 이때 1시 2시에 사지 말고 조금 더 장 마감 때 살 걸. 그렇게 하면 끝도 없어요. 바닥을 맞출 수는 없어. 모아가면 돼요. 제가 아까 삼성전기도 아무튼 물타기 겸 해가지고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위기 보니까 더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비중을 덜고 다시 사서 평단을 더 낮췄죠? 평단을 더 낮추고 또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잼철이님처럼 애매하면 그냥 수수료나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말고 약손절 치고 새 평단을 다시 잡든지 오늘부터 모아 갈 거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얘도 계속 이랬잖아요. 바닥에서 잘 사서 꼭대기는 아니지만 어깨쯤에서 잘 팔고 그리고 나서 불타기를 했는데 애매해서 놔주고 다시 잡고 그러면은 잘했어. 오늘 그래서 저도 코덱스는 불타기 했죠. 코덱스 탑2는 오늘 그래서 불타기를 했고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졌어요. 이게 보면 여기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스타트 끊어가지고 또 한번 쉬고 그리고 꼭대기까지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꼭대기에 있거나 비중 많은 사람은 비중을 더는 게 맞고 이미 비중 덜었던 사람들 현금 챙겨놓은 사람은 오늘같이 이럴 때 세평단을 잡거나 불타기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 라방 할 때마다 매번 똑같은 얘기인데 닉스 실적이든 삼성전자 실적이든 뭔 실적이든 간에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제 이런 장은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장은 보기 힘들어요. 이제는 올라가도 이렇게 아까 엔비디아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이제 이렇게 급하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잘 생각을 해봐요. 엔비디아가 실적 서프라이즈 처음에 나오고 미친 듯한 실적을 내보내고 나서
그다음부터 실적이 안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기대치가 이만큼이 커졌으니까 기대가 이만큼 커졌으니까 요만큼 오르면 이거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딸이 이번 중간고사 때 올 100점을 맞았어. 그러면 다음 기말고사 때 올 80점을 맞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치? 뭐야, 피피님 말도 맞지. 그러니까 자꾸 누가 뭐래더라 필요 없다니까. 뭘 자꾸 누가 뭐래더라야. 여러분 또 까먹었나 본데 하이닉스 60, 80만 원 할 때 300만 원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300만 원 간다고 믿었으면은 이때 사가지고 300만 원에 팔았어야죠. 그런 거 말고 그냥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뭘 하면 되냐.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아, 1차 매수, 아, 2차 매수, 아, 3차 매수, 아, 4차 매수, 아, 5차 매수. 지까짓게 빠져봤자 100만 원이지. 난 100만 원까지 모아야지. 그게 끝이에요. 오르든 내리든 막말로 지금부터 아니면 금요일부터 100만 원까지 모은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오늘 주가 하락이 뭐 큰 충격일까요?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여기만 봐서 400만 원, 아 이제 300만 원 이제 시작이야. 400만 원, 아 500만 원. 정상은 올라가지도 않고 정상만 봐서예요. 예측은 못하지만 대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비. 10배 가는 거 추천해 달라고요? 나 좀 가르쳐 줄래? 이미 내 계좌는 10배 간 게 하도 많아서 10배 가는 거 이제 더 이상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 나 좀 가르쳐 줄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늘 불타기 한 이유도 100만 원까지 모으고 평단 높였지만 100만 원까지 모으고 100만 원에서 손절 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여기에요. 150만 원이 깨지는 지점. 5월 4일, 5월 6일 이 갭 상승했던 이 갭이 깨지는 지점. 그게 대충 150만 원이죠. 이 150만 원이 깨지는 지점이 걱정이지. 지금은 솔직히 이게 재수없게 얘기하면 높게 잡은 니들이 잘못인 거지. 높게 잡은 니들이 잘못인 거지.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이런 갭, 이런 갭, 이런 갭은 지수건 종목이건 한 번쯤은 체크하러 온다. 그것만 대비해 놓자. 언제 올지 몰라도 이런 갭들은 한 번쯤은 체크하러 온다. 그거는 차트쟁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 경험상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항상 이런 갭은 체크하러 옵니다. 그럼 이때 살 때도 아 여기는 한 번쯤 올 수 있구나. 여기까지는 모아야겠다. 여기 깨지면 손절 쳐야겠다. 그 정도 대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이거 모의 투자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언제라고요? 2월 말 110만 원 갔을 때도 이때도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11월 12월 달에 힘들어서 이 50만 원대 60만 원대 사라고 했을 때 이때도 안 사고 이때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는 거 좋다. 지금도 안 늦었다. 다만 하체 운동 이것만 체크하자. 아, 만약에 내가 110만 원, 120만 원이 고점이었으면 아, 여기 60만 원 초반까지도 열어놔야 되겠구나. 이것만 체크하자.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 110만 원이 엄청 쌀 때였죠. 그때 잡은 하체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도 똑같다고요. 지금이 저점일지 더 내리고 저점일지 더 내릴지 이제 하락이 시작일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수급이 꼬여서 솔직히 이 기준선 자체도 이 차트 자체도 저도 모르겠어요. 수급이 다 꼬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안다고요. 내가 어디서 도망갈지는. 내가 이쯤에서는 여기까지 모으다가 여기 깨지면 도망갈 자리는 정해놓으면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오늘 불타기 했다시피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날 라방 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이면 5월 4일, 6일날 갭이 23만 원, 22만 원이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 아, 22만 원까지 모으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면 금요일날도 오늘도 늦은 게 아니다. 왔니? 갔니?
욕해요. 욕합시다. 욕해야죠. 어디 뭐 자기 계좌한테 욕할 순 없잖아요. 자기 손가락 보고 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 머리통 때려가면서 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남 보고 욕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대비할 수 있고 멘탈을 잡을 수 있다면 욕해야지 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봉이 어지러우면 주봉으로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오늘부터 첫 매수 들어갔는데 16만 원까지 모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니까요. 매매 내역로 와서 봐. 매매 내역을 내가 일일이 뭘 보여줘야 되는 거야? 뭘 보여달라는 건데? 내 계좌가 보고 싶어? 이게 잘 봐요. 삼성전자만 해도 지금 6월 말부터 지금 4주 연속 빠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힘들죠. 힘든 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 여러분 4주 연속 빠졌고 5주 연속 오를 때는 왜 생각을 못해요? 5주 연속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것만 생각한 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이렇게 45도, 50도 각도로 오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제가 올 초나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급하면 급할수록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종가 배팅 좀 하지 마요. 넥스장이 있는데 뭐하러 종가 배팅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가 문제가 아니라 현금 마련한 사람들은 어설프게 평단 물 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새 평단을 잡는 게 저는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평단이 지금 32만 원이야. 삼성전자 평단이 만약에 32만 원이야. 그러면 지금 어설프게 물 타면 아직 하락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물 타느니 차라리 새 평단을 잡아서 물을 타면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양자 반전님 하는 말도 맞고요. 그냥 이렇게 일봉이 지저분하다는 건 이렇게 일봉이 지저분하다는 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 매도 세력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 5만 원, 6만 원, 7만 원 때부터 열심히 모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팔아도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들어갈 때가 고점이다. 소급이 완전 꼬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등분, 알치처럼 6등분으로 나누면 지금 20%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쵸?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게 거의 확실해졌고, 차트를 봐도 그게 확실하죠. 아까 실적 나왔을 때 T 차트를 봐도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질 거면 T도 그렇게 빠져야죠. 자, 여러분 일단은 화가 많이 났겠지만 화면 터치 2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화면 터치 2번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가 난 건 화가 난 거고 화가 난 건 화가 난 거고 좋아요는 눌러주셔도 됩니다. 좋을 일이 없지만 좋아요 누르면 좋을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박앤세일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수급이 꼬인 거라서 솔직히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부터 모은다면은 저점이겠죠? 하이닉스 니까지 게 빠져봤자 100만 원이겠지. 삼성전자 니까지 게 빠져봤자 18만 원이겠지. 그런 마음으로 모은다면은 언젠간 저점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돼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져야 돼요. 절망의 끝에서 정말 이제
나 주식 안 할래요라고 더 내려라 저주를 퍼묻고 막 이래야지. 그쵸? 블루님이 말하는 게 제가 지금 저번 달부터 계속 잔소리하는 게 똑같은 거죠. 아니 왜 300만 원, 300만 원, 290만 원 이럴 때는 너무 사고 싶어서 안 다리고 30만 원 넘고 38만 원 갈 때 사고 싶어서 안 다리였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왜 지금은 못 사냐고. 여보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심플하게 생각하자고요. 심플하게. 자, 오늘치 실적 보셨죠? 나빠요? 지금 과거 다 제껴놓고 오늘 월간 매출 보셨죠? 나빠요? 망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하이닉스 고점 대비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약 올리는 얘기? 팩트 얘기해 줬잖아요. 저는 주린인데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코스피가 2천, 3천이었는데 지금 7천, 8천인데 많이 빠져서 6천이라고 해도 2배 정도가 올랐는데 왜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할까요? 코스피가 2배 올랐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얘야, 그렇지 않단다. 우리는 2천, 3천대 안 샀고 8천, 9천대 샀거든. 다음 분기가 망하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는 지금처럼 더 이상 크게 오르진 않겠죠. 아, 진짜 다음 분기가 망할 거면 이번 달 말에 빅테크 실적 보시면 된다니까요. 이번 때 빅테크 실적에서 코멘트가 투자 안 합니다 얘기 나오면 그때는 누구 말 들을 필요 없이 그냥 다 튀면 돼요. JK님은 평단이 105가 뭐가 평단이 105라는 거예요? 하이닉스? 진짜로 빅테크 중 한 명이라도 만약에 구글에서 저희 돈이 없습니다. 더 이상 투자 못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집어치겠습니다. 그 말 하면 그냥 누구 말도 듣지 마요. 그냥 올매도 치고 나가야 돼요. 105만 원이면 걱정 안 해도 되지. 105만 원이면 그 105만 원을 105만 원 평단은 냅두고 105만 원 평단 냅두고 지금 세 평단을 잡아요. 현금이 있으면. 그리고 110만 원까지 모아요. 그리고 걔 새로 평단 자본에 가지고 놀면 되잖아. 근데 110만 원이 깨졌어. 그러면 새 평단 잡은 거 놔주고 그 105만 원 가지고 이제 물타기를 할지 불타기를 할지 정해야겠죠? 이게 하이닉스 월봉이거든요. 여기에요. 100만 원, 90만 원 평단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깨 라인이 이쯤이에요. 돈이 씨가 말랐어. 근데 어차피 닉스만 비중이 많을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 쓰잘데없는 재고 정리할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정리해서 닉스든 삼성전자든 반도체 ETF든 사야죠. 돈이 씨가 말랐으면. 본인들이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현금 비중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부터 여기까지 최소 여기까지 내가 3분할이 됐든 5분할이 됐든 10분할이 됐든 살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아싸리 아싸리 좀 더 내리고 그리고 급한 반등 말고 차곡차곡 저점을 높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레버리지 이제 쳐다도 안 보게. 그래서 여러분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할 시간에 내가 현금 비중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하세요. 현금 있으면 내려도 즐겁다니까요. 현금이 지금 자기 시드에 2, 30%만 있다고 해봐. 지금 세 평당 하나쯤 잡아도 충분하잖아. 200, 평단 200이 좀 애매하죠. 평단 200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평단 200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세 평단을 잡을 건지 아니면 지금 약손절 쳐서 좀 더 빠지면 물을 탈 건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평단 200 애매한데 물을 타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죠. 일단 제가 이거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이 이평선 매물대가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밴드를 지지해주고 시도는 계속 하겠죠. 근데 지금 또 이만큼이 빠졌기 때문에 이젠 또 여기도 매물대가 생긴 거죠. 무조건은 모르겠지만 뭐 120을 안 간다는 답도 못하죠.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불타기 할 지점이 5월 18일, 19일, 20일 저점이니까 여기 어디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디까지 빠진다고 보십니까? 그거 알면 내가 방송 안 해요.
그냥 내 매매만 해도 충분히 돈 버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안다니까요. 내가 어디까지 모을 거고 어디서 손절 칠 건지 정해놨으니까. 모나미는 어떤가요? 시브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핫한 한성기업이든 모나미든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2만 원에 147주가 들어갔는데 빼는 게 맞을까요? 자, 100만 원까지 모을 돈이 200주, 100만 원까지 최소 200주 이상 살 돈이 있다면 냅두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 100주를 빼놔요. 모나미 볼펜은 좋은데 그런 주가 볼 여력이 없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코스피 아니면 반도체 모으는 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돈이 모자랄 텐데요. 야, 크림 아빠님, 생각을 해봐. 본인이 100억이 있어. 모나미 살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래요? 내가 상가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접근하시면 돼요. 삼성보다 좋아 보인다. 오케이. 모나미 100억. 자, 크림 아빠님, 이번 주 금요일은 쉬죠? 이번 주 목요일 날 보겠습니다. 모나미 100억 꼭 익절하시길. 자, 일단은 다행인 건 일단은 지금 나스닥이 음봉은 일단은 멈췄어요. 뭐 아직 풀이장이 시작하진 않았지만 음봉은 멈췄고 지금 하이닉스 ADR도 풀이장부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아직 시작 안 했죠? 지금 마이크로는 920불, 919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 멤버들한테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반영을 해서 마이크론이 더 빠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수급이 꼬인 거라서 과매도가 나온 건지 오늘 마이크론 주가 보면 돼요. 마이크론도 지금 6배까지 내려왔으니까 마이크론도 그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마이크론이 820불, 750불 여기 밴드가 깨지면 그러면 진짜 쫄만해요. 여기 밴드가 깨지면 그땐 진짜 쫄만해요. 왜 오늘 황영이 뭐 있어? 왜 황마롤이야?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봉상 이 61선이 깨졌거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마이크로는 안 왔거든요. 그 선반영을 우리가 오늘 한 건지 아니면 우리는 수급이 꼬인 것 때문에 과매도가 나온 건지 삼성전기는 이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수급도 추세도 다 깨졌어요. 얘는 일단 최소 110만 원까지는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비중 덜고 다시 잡아서 평단 낮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110만 원까지도 열립니다. EIC 평단가가 6,880원인데 바닥을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도 모르겠는데 바닥을 지금 알려고 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바닥을 찾기보다 자, 재고 정리, 현금 회수, 분할 손절. 바닥은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알겠네요. 최소 본인 평단까지 오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고점 근처까지 와야 희망이 생긴다는 점. 여기요. 최소 여기 매물대는 뚫어주든지 올라서야 그러면 C가 먼저 회복을 할까요? 삼전 하이닉스가 먼저 회복을 할까요? 내 수익은 좋냐고요? 내 수익은 나는 아직도 수익권이에요. 남의 수익이 왜 궁금하냐? 네 수익이 중요하지. 내가 돈 많이 벌면은 뭐 빌려주는 게 있나요? 본인 수익이 중요하죠. 삼성전자 자사주 처분했다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져? 이거는 어차피 이번 실적에 그거 충당금 이슈가 된 거라서 전혀 좋은 이슈도 나쁜 이슈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이슈라서. 아, 네 수익이 좋아야 믿고 듣지? 그거 몰라도 돼요. 우리 멤버들은 알기 때문에 몰라도 되고요. 믿고 들어요. 누굴 믿어? 아무도 믿지 말라니까? 뭘 자꾸 믿어? 널 믿어. 너의 원칙과 기준을 믿어. 누굴 믿어? 네 돈이야. 네가 주식하고 네가 투자하는 건데 뭘 누굴 자꾸 믿어? 그래서 믿어가지고 여태까지 뭐 돈 많이 벌었어? 믿지 마. 나도 믿지 마. 너의 원칙을 믿어. 너의 기준을 믿어. 야, 수익 자랑하고 수익금 자랑하는 사람을 오히려 믿지 마요. 그럼 뭐하러 자랑하냐? 돈 자기가 잘 벌고 있으면 잘 벌고 있는 거지. 오늘 세평단 잡은 사람은 솔직히 약간 설레죠? 더 빠져라. 더 싸게 사줄게. 그럼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본인이 기준을 정하면 된다니까요.
잘 생각해봐요. 누가 하이닉스 200만 원 넘었을 때 칼 갖고 와서 총 갖고 와서 사라고 한 적 없잖아요. 누가 하이닉스 40만 원, 50만 원일 때 칼 갖고 와서 총 갖고 와서 사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저처럼 평단 낮은 사람들 아니면 비중 적은 사람들 오늘쯤은 분할 매수 들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는 거.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아끼면서 분할 매수하면 돼요. 다시 300만 원 갈까요? 250 갈까요? 그런 걱정 말고 150만 원, 100만 원 올 때까지 내가 모을 수 있는지, 그 전에 도망쳤다가 다시 봐야 되는지, 그 기준이 중요한 거지.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오늘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걱정하면 된다니까요. 여기 걱정하면 그게 100만 원이 됐든 12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언젠간 바닥 짚고 올라오겠죠. 가 끝나지 않는 한. 우리 멤버들은 알겠지만 저는 사라 마라 안 합니다. 본인의 시드랑 본인의 환경이랑 본인의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 임의적으로 그어놓은 기준선에 본인이 원칙만 넣으면 돼요. 이런 건 안 샀어 할 수 있지. 이런 거 안 샀어? 오늘 개인 도망갔고 외국인 기관 샀는데 안 샀어? 이런 건 할 수 있지. 잘 지키고 있는데 안 샀어? 금호건설 테마주냐고? 테마주죠. 근대 3전은 왜 따라가냐고요? 레버리지가 매도를 부르니까. 금호건설 쳐다볼 돈 있으면 이터닉스는 한 주 사요. 이터닉스 단기간으로 봤을 때 금요일 종가 42,800원 42,800원 손절 잡고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오늘 저가가 얼마야? 오늘 저가 43,500원. 그쵸? 차트는 그냥 과거 움직임에 대한 그냥 참고서 정도예요. 참고서 많이 사가지고 참고서 많이 본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참고만 하는 거지 이거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고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예측을 해서 뭘 하자는 거냐면 그냥 간단해요.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올랐고 이쯤에서 쉬었고 하니까 여기 안 깨지면 되겠구나. 얘가 급등이 나왔던 자리가 이쯤이네.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서방님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기준선들은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냐고 그리다 보니까 많아진 거지 본인이 이렇게 원칙을 정하면 돼요. 나 43,000원 손절, 나 39,000원 손절 정하면 돼요.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좋아요가 30개도 안 넘었네요. 화면 터치 2번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일단 오늘 이터닉스 억울하게 빠지긴 했지만 일단 다시 고개 빼꼼했고 여기 이 매물대 안착하면 다시 앞자리 6으로 가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터닉스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저가 정도 45,000원? 43,000원? 이 정도로 잡아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이 수많은 바이셀을 보듯이 내가 원칙만 정해놓으면 싸졌을 때 사고 비싸지면 팔고 싸졌을 때 사고 비싸지면 팔고 또 다시 싸지면 사고 비싸지면 팔고 오늘 가담한 주성 엔지니어링도 똑같아요. 내 원칙에 싸지면 사고 비싸지면 팔고 싸지면 사고 비싸지면 팔고 아까까지만 해도 기관이 매도였는데 막판에는 기관이 코묻히면서 끝났네요. 오늘 개인 매도, 외국인 매수, 기관 코딱지. 근데 오늘 싸졌는데 왜 안 샀냐? 오늘 싸졌는데 왜 안 샀냐? 마이너스 3%인데 왜 안 샀냐? 이 금요일날 저가를 확실히 지지해 주는지 모르겠어서요. 일단은 지지해 주고 끝나긴 했는데 금요일날 이 휩소 나왔던 저가가 17만 6천 원이었는데 거기를 한 번 더 갔다 올지 아니면 내일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다시 여기 올라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올라오면 불타기, 여기 확실히 이 밴드 지지해주면 물타기, 여기 깨지면 손절. 끝. 이게 원칙이에요. 자기 계획이고 자기 기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자기가 정해놔도
거기에 맞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물타고 무턱대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익절을 언제부터 하냐? 여기 넘어가면 24, 25 가면 이때부터 또 분할 매도하면 되죠.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대해상은 계속 지금 뭐 6월 달도 그러긴 했지만 7월 달에도 계속 콜을 묻히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밴드를 안 깨지죠. 이 밴드 깨지만 하면 말아 올리고 깨지만 하면 말아 올리고 즉 손절가는 34,000원. 얘가 좀 더 힘을 받는 건 4만원 뚫어야 더 가나? 일단 나스닥이 반등이 조금씩 나오면서 뭐 아직 하이닉스는 그냥 꿈틀꿈틀 대고 있고 이 ADR 아직도 안 움직이네. 풀이장이 6시부터인가? 아무튼 하이닉스는 아직 꿈틀꿈틀 대고 삼성전자는 일단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꿈틀이 셉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장마감 체크를 하면은 하이닉스 개인 매수 외국인 기관 매도, 삼성전자 개인 매수 외국인 기관 매도, 삼성전기 개인 매수 외국인 기관 매도. 근데 다 그럴 거예요. 오늘 개인만 샀기 때문에. 자, 아이스케어도 오늘 불타기 했죠. 아이스케어도 오늘 불타기도 하고 저번에 금요일 날 팔았던 계좌에도 세평단 잡았고 세평단은 160 천원인가? 160 천원인가에 잡았어요. 그래서 아까 장중에 멤버들은 알겠지만 이 검은색 밴드 위 코스피 100 기준으로 검은색 밴드 위 여기를 지지해 주는 게 이번 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검은색 밴드로 들어오면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삼전 닉스 물타기 해야 되는데 고민 중입니다. 물타기 해야 된다는 건 물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물타기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삼전 기준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22만 원까지 아니면 뭐 20만 원까지 물탈 현금이 있다. 그럼 뭐 오늘부터 물 타도 돼요. 근데 현금 비중이 없다. 그러면은 물을 타더라도 최소 여기 29만 원, 31만 원 들어오는 거 보고 더 확실한 건 33만 원 뚫는 거 보고 아니면 지금 장이 이런 거니까 아마 오늘 나스닥이 만약에 더 빠지지 않는다면 내일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맞고 빠질지 여기 들어갔다가 빠질지 아니면 여기 반토막도 못 가고 빠질지 모르니까. 야,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은 100명이 넘는데 좋아요는 50개가 안 되네요. 화면 터치 2번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하이닉스 150에서 시작하네요. 50. 공모가가 140, 스타트가 140, 얼마냐? 149였잖아. 공모가가 149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150에서 프리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 그랬다고? 시브레. 근데 ADR을 매수 기회냐고 하기도 그런 게 일단 본주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수급이 자꾸 꼬이는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액면가만 보고 하이닉스 살 바엔 레버리지가 싸네. 그럼 레버리지 살까? 하이닉스 180만 원인데 20만 원이네. 싸네. 살까? 근데 결국엔 여러분 레버리지건 이건 본주가 말아 올리든 본주가 버텨줘야 돼요. 이터닉스는 단타성인가요? 장타성인가요? 중타성이요? 본인이 보는 거에 따라 틀리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터닉스 째려보자 했을 때가 2만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4만 원대잖아요. 그러면 2만 원까지 여기 그러니까 3만 원까지 모을 사람한테는 단타성이고 나는 4만 원 깨지면 손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단타성이고. 근데 이거예요. 이터닉스도 그렇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일단 저거 뭐지?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메가 프로젝트 등등등 결국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태양광도 필요한 거고. 그러면 얘네는 이터닉스도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국내 비중이 높으니까 얘네들이 수혜를 보겠죠. 이터닉스는 사모펀드에서 지분 취득한 부분도 있고 일단 수급적으로 보거나 차트적으로 봐도 아직 끝났다고 하기에는 잘 지키고 있다.
오늘 지수가 이렇게 밀리고 삼전 닉스가 빠졌는데도 오늘 상승분 반도 안 뱉어냈죠? 라이브는 매일 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제 컨디션에 따라 가끔씩 건너뛰긴 하는데 거의 마감 브리핑은 매일매일 합니다. 시간대가 픽이 안 돼서 제 컨디션에 따라 시간대가 픽이 안 됐을 뿐이지 보통 이 시간쯤에 마감 브리핑 라이브는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터닉스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중장기로 볼지 단기로 볼지 손절 라인만 정하면 돼요. 단기로 볼 사람은 오늘 저점 금요일 종가 부분 43,000원, 42,000원 여기로 보면 되고요. 명남이 퇴근하면서 들어. 삼성 SD도 금요일 날도 오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수급도 금요일 날도 오늘도 기관이 샀고 나쁘지 않았는데 얘도 자꾸 억울하게 지수 때문에 자꾸 밀려요. 보면 제가 말했던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 이 밴드 안 깨지면 괜찮다고 했던 이 밴드 지지해주고 다시 말아 올리죠. 금요일 날도 말아 올렸고 오늘도 말아 올렸는데 제 지수가 안 도와주고 있어요. 주식을 30년 했는데 다 털렸다고요? 근데 지금 주식을 오래 한 사람도 힘든 장이에요. 수급이 다 꼬여서 차트고 나발이고 수급이고 나발이고 지금은 아싸리 그 단타 잘하시는 분들이 스윙 잘하시는 분들이 돈 버는 세상이에요. 썩기 걸리면 샀다가 매수 사이드카 걸리면 팔았다가 약간 지금 또 그런 룰이 생겼어요. 썩기 걸리면 샀다가 매수 사이드카 걸리면 팔고 약간 이 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왜 만들어 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 빨리 더 큰 상처 생기기 전에 자연적으로 아물기는커녕 대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전에 조금이라도 덜 아플 때 정책이 좀 빨리 나와줘야겠죠. 자꾸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울 때가 아니라. 그래서 어찌됐든 2차 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을 보는 건데 대장 서울 일단 쌈디가 계속 이 위에 매물대를 뚫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수급도 아직 안 깨졌고 그래서 쌈디는 단기간으로 여기 36만원 35만원 지켜주는 선에서 50, 60을 계속 트라이 할 것 같다. 그쵸? 계단식 하락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 선방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늘 얘기하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웬만큼 있다, 현금도 있다, 쌈뒤 째려봐도 되겠다. 팔굽기의 주인공이 안 되려면 아니네. 닉스 400, 500 간다고 하더만 외국인 기관 300만 원 이하에서 다 팔고 개인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은 낮은 가격에도 산 게 있어요. 최근에 팔았던 거지. 낮은 기간에 산 물량도 생각을 해야죠. 이거야. 이거야. 낮은 가격에 산 것도 있어요. 최근 수급만 보면은 매도만 하는 것 같지. 낮은 기간에 산 거는 동해하나. 뭐 ADR을 뭘 벌써부터 풀이장이야 임마. 본장 시작도 안 했어. 엉아들 저거 햄버거 엉아들 눈도 안 떴어. 뭘 벌써부터 하이닉스 10%를 각오한다고 각오는 네가 이 각오를 하라고. 자꾸 설레발 치지 말고 이 각오를 하라고. 본장 시작하려면 아직도 5시간이 남았는데 뭘 벌써부터 각오를 하고 있어. 여러분 미장은요 뭐 국장도 9시부터가 찐이고 미장도 저 10시 반부터가 찐이에요. 풀이장에서 세력들이 매매 안 해요. 선물 거래만 하지.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해 줬잖아. 30만 원 중반에 물린 게 잘못된 거지. 5만 원, 6만 원에 산 사람도 생각을 하고. 자꾸 왜 남들 많이 벌 때는 비교 잘하면서 남들 싸게 산 거는 왜 비교를 안 하냐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도 좋은데 여러분이 들어가는 이 시점도 바닥이 아니라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고. 아,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는 사야지 하는 단순한 생각 말고 지금 사도 내가 살 때 고점이다. 그러니까 나는 더 밑에까지 대비를 해놓자. 그러니까 맞아요. 주식은 생물이야. 생물이 아니라 심리예요, 심리. 누군가 계속 팔면 그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는 게 그것 때문인 거고, 누군가 계속 사면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태풍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건 내 원칙이라고. 이 기준선을 이렇게 세우라니까요. 이렇게 세워요. 여기서 누가 협박을 하건 바람이 불건 태풍이 불건 장마가 오건 뭐가 와도 내 원칙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뉴스에 휘둘릴 필요도 수급에 휘둘릴 필요도 흐름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니까요. 확률 게임은 배팅을 하는 사람한테 확률 게임이고 분할 매수를 하는데 뭘 확률 게임이야. 지금부터 산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5분할 매수한다. 지금 걱정돼요? 근데 지금 말하는 확률 게임은 이거지. 아, 많이 빠졌으니까 자, 1억 배팅. 자, 나는 29만 원까지만 먹어야지. 물론 트레이딩 잘하면 이렇게 먹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자신 없으면 그냥 모으면 된다고요. 모으면. 다시 오르면 현금 없으면 분할 매도. 현금 있으면은 풀타기. 차트를 보고 자꾸 무섭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 4월 24일 윗꼬리가 25만 원이었어요. 안 무섭죠? 자, 이제부터 모아가면 됩니다. 이제부터 모아가면 됩니다. 4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아가면 돼요. 아, 집까지 이렇게 빠져봤자 16만 원이네. 아, 난 14만 원까지 모을까? 이때 4월 달에도 이때도 싸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자꾸 고점을 보니까는 무섭다고 느끼는 거지. 이때 5만 원, 7만 원, 9만 원, 10만 원대 올라온 걸 생각해요. 이 25만 원 찍었을 때도 끝이라고 얘기했던 그때를 생각하라고요. 11월, 12월 달 11만 원, 12만 원. 진짜 만약에 이때가 온다. 이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이 가격이 오면 도망쳐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랑 똑같은 거라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해야죠. 삼전은 베타가 작아서 변동성이 적고 하이닉스는 베타가 커서 변동성이 크고 뭐가 나을까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인데 그냥 나는 반반이 낫지 않나? 그거 싫으면은 그냥 반도체 ETF는 알아서 반반을 해놨잖아. 아니면 코스피 거기도 알아서 반반 해놨잖아. 그래서 지금 현금이 빵빵한 사람 아니면 차라리 지금은 어떻게 보면 후에 접근하는 게 나아요. 뭐 소울이 됐든 코덱스가 됐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개별 종목 비중 따져가지고 어차피 그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이 반도체 이슈가 여기 밴드 들어오면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턴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현금 비중 많지 않으면은 두 종목 사면은 돈 200 그냥 깨지니까 얘를 모아요. 집까지 이렇게 빠져봤자 3만 원이네. 얘를 모아요.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현금도 없고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 안 한다면 그냥 잠시 이 흐름을 보면서 그냥 잠시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차피 이 반도체 ETF가 여기 들어오면 개별주들은 턴이 나온 거니까 그때 개별주 모으는 게 낫죠. 지금 어설프게 모았다가 현금 다 털리느니 차라리 이거 모으다가 턴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개별주 보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아시겠지만 반도체든 지수 ETF든 전고점까지 80% 100% 올랐어요. 해서 많이 못 먹는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도 80% 100% 올랐어요. 개별주보다는 적게 먹겠지. 근데 빠지는 것도 개별주보다는 적게 빠지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현금 확보와 모으면 된다니까요. 어차피 ETF가 나락가면 개별 종목도 나락갑니다. ETF가 턴 나오면 개별 종목도 턴 나옵니다. 근데 김포님 그거예요.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투자예요.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투자예요. 왜 투자냐? 이렇게 쌓을 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쌓을 때 살 수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더 빠져서 얘가 여기가 온다고 쳐봐요. 그럼 또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이 나요? 신이 안 나요? 신이 나.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빠지면. 근데 여기서 올인한 사람들이 욕밖에 안 나오는 거지. 현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멤버들은 지겹게 들었던 오르면 할 고민, 내리면 살 고민. 거기에 필요한 건 내 원칙과 현금. 끝. 근데 왜 개미들은 지수가 2배가 올랐는데 왜 지금 지옥 맛일까? 오르면 살 고민, 내리면 팔 고민. 반대로 하기 때문이다. 불사조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기준선이 답은 아니에요. 이 기준선이 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려놓은 이 기준선을 참고로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면 돼요. 내가 22만 원까지 모을 건지 20만 원까지 모을 건지 14만 원까지 모을 건지 모으면 돼요. 모으면 제발.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모으면 돼요. 어차피 이 밴드 들어올 정도면 빅테크에서 나쁜 말을 했던지 매크로가 깨진 건지 AI가 깨진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봐요. 작년부터 올해부터 모으면 된다니까요. 모으면 내 원칙이 왔을 때 모으면 된다고요. 제가 이때 얘기했죠. 7만 원 깨졌을 때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무슨 마음으로 모았다? 니까짓 게 가봤자 4만 원이겠지, 3만 원이겠지. 삼성전자인데 상패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모으면 된다고요. 맞죠? 그래서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때도 이 11월 12월 달에도요. 여기서도 곡소리 엄청 났어요. 이때 11만 원 찍고 9만 원, 9만 8천 원, 뭐 9만 3천 원 갔을 때 이때도 곡소리 엄청 났다고요. 역시 삼성전자는 여기가 끝이었어. 아, 내가 왜 샀을까? 아, 내가 괜히 욕심냈다. 이때도 곡소리 났었다니까요. 이때도. 지금 볼 때는 변동성이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이 당시에도 봐봐요. 막 이때도 하루에 막 8%, 6%씩 움직였어요. 이때도 다 물려가지고 저 어떡해요? 현금이 없어요. 저 살려주세요. 한강 가야 되나요? 여러분 전쟁 났을 때도 생각해봐요. 전쟁 났을 때도 진짜 전쟁 났었잖아요. 이때도 중리산이 많이 이때도 이랬다니까요. 더 변동성이 커진 건 레버리지도 있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는요, 옛날이어 봤자 작년 초중반만 해도 삼성전자 1% 오르면 이 걸렸다 그랬고 3% 오르면 상한가 갔다 그랬어요. 그게 원래 삼성전자의 변동폭이었어요. 노조 때 떨어진 건 언제였지? 기억도 안 난다. 직장인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 팔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모르겠네요. 제가 직장을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봐요. 직장인들이 제가 그냥 뭐 술집이나 이런 외부에서 많이 듣던 게 닉스 용기 내서 많이 산 사람들이 60에서 80 사이에 많이 샀어요. 60에서 80 사이에 많이 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위치에 팔아도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리처럼 그 사람들도 60, 80의 평단이지만 비중이 너무 많다. 일단은 현금 챙겨 놓을까? 그럼 매도세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단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밑에 잡았다고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평단이 50, 60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쯤이면 버틸 땐가? 팔 땐가? 그치?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물론 꼭대기에 물린 사람은 힘들겠지만 근데 현금적인 여유에 있는 사람은 지금 물 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25만 원에 세 평단을 잡는 거야. 그러면 내 1번 계좌가 평단이 33만 원이야.
근데 지금 오늘 잡은 평단이 25만 원이야. 그러면 심적으로 현금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심적으로 얘를 익절하면 되죠. 그리고 익절한 현금 또 가지고 있다가 1번 계좌 뚫으면 불타기 하면 되지. 얘도 분할 매도 해놨으면 25만 원 평단 생기는 거니까 심적으로 계좌가 두 개지만 심적으로 얘는 이제 냅둬도 되지. 여기 1번 계좌 뚫었을 때 얘는 분할 매도 하다가 냅둬도 얘는 수익이 엄청 나 있고 얘는 불타기 해가지고 비중이 또 늘어나고. 그러면 만약에 전고점 38만 원을 갔다? 그러면 2번 계좌를 팔 필요가 없죠? 얘를 팔면 되니까. 그래서 평단 분리를 해놓으라는 게 이런 심리적인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때 떠들었잖아. 하이닉스 400 간다, 삼성전자 40 간다. 제가 그때 그래서 우리 멤버들한테는 그 얘기 해준 거예요. 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가든지 말든지 내릴 거 걱정하자. 현금 챙겨놔라. 분할 매도하면 되잖아. 다 팔지 않으면 되잖아. 꼭대기도 모르듯이 바닥도 모르듯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 되니까 오르면 팔면 되잖아. 그리고 제가 적정 주가 적정 마진 얘기해 준 것처럼 대충은 알아야 돼요. 적정 주가 적정 마진을 대충은 알아야 내가 먹을 자리를 대충은 정해놔야 그래야 분할 매도를 하고 남겨놓고 하는 거지. 무한정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기분도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린데 삼전이 더 먼저 빠졌으니까 삼전이 더 안 좋죠. 근데 봐요. 하이닉스는 베타가 크니까는 오늘 빠진 걸로 따지면 똑같아졌어요. 힘맞추기 된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동안 덜 빠졌는데 오늘 빠진 걸로 따지면 둘 다 61선 뚫린 건 똑같아요. 힘맞추기 한 거예요. 그치? 기분 저항님이 하는 말이 그거지. 근데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수급을 꼬아놓은 거. 그거를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인간의 욕심은 그거잖아요. 누가 봐도 높은 거 알아. 근데 여기다가 왜 배팅하겠어? 더 갈 거라는 믿음만 있으니까. 내릴 거라는 믿음은 일단 집어쳐. 우리가 항상 모르잖아요.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꼭대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해라? 그냥 여러분, 쉴 때 이렇게 그냥 밴드를 한 번씩 그려봐요. 그러면 간단해요. 내릴 때 분할 매수, 오를 때 분할 매도. 더 가면 어떡하냐고요? 더 가면 어떡하는지를 나는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더 가면 어떡하는지를 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덜 번 게 뼈 아플까요? 많이 잃은 게 뼈 아플까요? 덜 번 게 잠을 못 잘까요? 많이 잃은 게 잠을 못 잘까요? 조선주 보긴 보죠. 나 오늘 어저께 금요일 날 했나?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익절한 거든 분할 손절한 거든 일단 계좌에서 떠나잖아요. 잊어요. 많이 잃거나 존버해가지고 스머프 껴안고 있잖아요. 매일 계좌 봐요. 더 빠졌나? 조금이라도 올랐나? 어떡하지? 나 여기 전세 대출 날짜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이 두 개보다 더 열받는 건 누가 봐도 싼 가격이 왔는데 현금이 1도 없을 때. 누가 봐도 저기 유치원생 갖다 놔도 사야 될 자리가 왔는데 현금이 1도 없을 때. 이때는 또라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하실인 것 같죠? 지하 1층에 끝인 것 같죠? 지하 10층 있고요. 마그마 있고요. 블랙홀 있어요. 다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간을 녹이는 거예요. 분할 매수. 우리 돈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기관이요, 외국인이요. 손절 치고 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피드가 한정적이어서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녹이면 된다니까요. 시간을. 돈을 녹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주말에 자빠져 자고 저 넷플릭스나 보지 말고 이거라도 한 번씩 해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1차 매수할 땐가 2차 매수할 땐가 3차 매수할 땐가 이 밴드라도 그려보라고요. 이 밴드를 왜 그리려고 하냐면 조급함이 사라진다니까요. 조급함이. 이 와중에 씨부레 방에 들어와서 광고 뿌리는 병신 같은 새끼들은 뭐야. 이런 거야. 이 병탁들이 왜 이렇게 광고를 자꾸 뿌려대고 이러겠어. 이 유튜브나 스레드에 맨 광고쟁이들만 있는 거야. 너희들 그 피 같은 돈 뺏어 먹으려고. 금호 타이어 좋습니다.
금호건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2배, 3배 더 오를 종목입니다. 이런 새끼들이 그 삼전 닉스 없다니까. 그래서 정말 멘탈이 흔들리고 막 자꾸 뭔가 어딘가에 쫓기는 기분이 들면 이렇게 밴드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침착하게 모으셔도 돼요. 어디가 바닥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시드도 어디가 끝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시드, 환경, 비중, 평단에 따라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클로버가 38만 원에 샀어. 근데 클로버는 그냥 삼성전자 내년 내후년까지 모을 생각이야. 이까짓 게 빠져봤자 10만 원이라는 생각으로 모아. 그럼 오늘 같은 날 행복하잖아. 자, 이제 거의 뭐 지금 한 2시간 동안 잔소리만 더럽게 했는데, 자, 일단 그래도 마감 브리핑을 살짝 해봅시다. 자, 많이 빠진 애들 위주로 외국인은 LG 이노텍, SK 스퀘어를 많이 샀네요. 기관은 인버스 2배, 대덕전자, KB금융 이렇게 샀고요. 6일 만에 28% 빠졌으니까 안 행복하죠. 근데 6일 동안 분할 매수한 사람은 행복하죠.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그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사람도 금요일에 들어간 사람도 저번 달에 들어간 사람도 분할 매수 개념이면 빠지면 빠질수록 행복하죠. 자, 외국인 순매수 LG이노텍, SK스퀘어, 기관하고 저기 뭐지 외국인 둘 다 코스피 선물 인버스 2배짜리 샀고 현대차, 삼성생명, 삼전후, 한미반도체, 삼성물산 결국에는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다 삼성전자 대신 얘네들을 샀다.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AI텍, 펩트론, 펩트론, 자, 미래에셋증권, 자, 기관은 이 대덕전자, 선물은 인버스를 샀는데 현물은 또 반도체 소부장을 담았죠. 금융, 오일, 하이닉스 단일 종목, 인버스 2배, 원익 IPS, 이수페타시스, 테스. 그러니까 약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소부장을 좀 더 샀네요, 기관은. 장비들. 근데 지금 장비들이 오늘 잘 버틴 애들도 그렇고, 장비들은 지금 뭐 미국 장비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비도 그렇고, CEO들은 신났어요.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재희님. 회사 형은 일 안 하고 허구한 날 주식만 보다가 회사 짤리판이에요. 31만 원에 샀어요. 31만 원에 샀으면은 허구한 날 주식 볼만 하죠. 31만 원에 올인을 했으면. 그래도 다행이네요. 33만 원에 안 사서. 31만 원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니까. 아, 진구 삼촌님 감사합니다. 주목산이 누구야? 아, 목소리 좋다는 얘기 처음 듣네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들으면 제가 짜증이 나던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 너무 삼전 닉스만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순매수도 한 번씩 체크하고 할게요. 자, LG이노텍 저번 주에 비중 조절하고 정찰병만 남겨놨는데 18% 같네요. 자, 저번 주에 제가 약익절 한 게 7월 7일이죠. 7월 7일날 약익절 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죠. 여기 61선 깨지면 여기 밑에 65만 원, 52만 원 여기까지도 열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정찰병 남겨놨는데 정찰병은 왜 손절을 안 쳤냐? 여기 밑에 깨지면 손절 쳐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 나오면 물타기를 해야죠. 즉 물타기를 하려면 물론 여기 100만 원 들어오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일단 여기요. 이 노란색 밴드 매물대 들어와야 됩니다. 물타기를 하려면. 이때 근데 여기 노란색 밴드로 들어오면 물타기가 아니라 저는 불타기가 되죠. 지금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그렇고 좀 많이 올랐던 기판들은 기관들이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7월 7일 날 약익절 했던 여기 87만 원, 87만 원을 뚫는 거 보고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저기 50만 원 들어가기 전에 60만 원이네요. 50만 원 들어가기 전에 마지노선이 60만 5천 원 정도 되네요. 60만 5천 원, 7천 원. 그러니까 경찰병 남겨놓은 것도 61만 원 깨지면 손절 쳤다가 여기 지지하는 거 보고 세평단을 잡든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관은 여러분보다 비싼 컴퓨터 쓰니까 케어도 망한 거냐고요?
자, 스퀘어는 오늘 불타기를 했어요. 스퀘어는 불타기를 했고, 뭐 저 하이닉스 따라가니까 61선 깼고, 지금까지 게 빠져봤자 뭐야, 102? 100만 원? 102? 여기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불타기 해보고, 오늘 세평단도 잡았죠. 아까 세평단 얼마에 잡았냐? 116만 1,000원에 잡았는데 세평단 잡은 건 지금 수익권. 이따 하려고요. 저녁을 먹을지 운동을 할지 좀 쉴지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따 했다가 오선님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9시나 9시 반 이쯤에 하려고요. 일단은 지금 나스닥 반등 때문에 그러는지 일단 넥스장에서 깔짝이긴 하지만 깔짝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기도 오늘 물량 덜고 불타기 했다가 더 빠질 것 같아서 물량 덜고 평단을 낮춰서 다시 물타기 하고 일단 보합 정도로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평단 낮은 애 낮게 잡아서 분할 매수하고 불타기 했고, 많이 올랐을 때 어깨 라인에서 익절하고, 그리고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비중 덜고 다시 평단 잡아서 평단 낮추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계획 짜야 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세우고 알람을 걸고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기 기준선을 한 번씩 체크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스퀘어가 168이다. 현금이 없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마다 분할 손절을 해야죠. 아까 삼성전기 얘기한 것처럼 평단을 낮출 건지 새 평단을 잡을 건지 분할 손절했다가 완벽히 추세 전환 나오고 나서 다시 살 건지. 얘도 일단은 최소 150만 원은 올라서야 되니까. 아무튼 이노텍 얘기했고, 현대차도 최근에 기간 수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현대차도 최근에 기간 수급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 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그래요. 이것도 현대차 기준선 없어졌죠. 메모리가 이렇게 부족하다니까요. 기준선 없어졌잖아. 이 메모리가 이렇게 부족하다니까. 자, 기준선을 어떻게 그으면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올랐죠? 끝. 일단 30만 원까지 안 간다고 생각하면 끝. 이 밴드가 중요하구나. 이 밴드 깨지면 앞자리 3으로 바꾸러 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예측을 하자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얘가 추세 전환이 나오려면 최소 여기를 올라와야 되는구나. LG전자 나홀로 폭등이라고? 아까 오전에가 폭등이지 지금은 폭등이 아니죠. 삼성 에피스도 꿈틀대네. 알테오제는 뭐 때문에 이렇게 또 빠지는 거야? 아무튼 현대차는 아래는 여기 밴드, 위에는 여기 밴드, 여기가 매물대, 여기가 지지 밴드. 삼성 S요. 제가 뭐 삼성 SDS랑 그는 여러 번 얘기해 드렸는데 일단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그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길게 봐야 돼요. 여긴 아이고, 제가 뭐 미장에서도 클라우드 얘기 몇 번 해드렸는데 결국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총괄 관리를 삼성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기관이 좀 팔았는데 지금 6월 29일부터 기관이 계속 샀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가격은 이 밴드는 안 깨지고 있죠. 지금 이 밴드는 안 깨지고 있죠. 물론 턴이 나오려면은 1차는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 시체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나리오를 쓰셔야 돼요. 내가 불타기 언제 해야 되냐? 여기 들어오는 거 보고. 근데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갔다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가기 전에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뚫으면 더 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어디든 간에 이 밴드는 깨지면 안 되겠죠? 이 밴드 깨지면 일단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현대차는 장기로 봐야죠. LG CNS도 그렇고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쪽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두 그룹 다, 그러니까 모비스도 똑같고요.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본주들이 대장들이 가고 나면 이 세컨들이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다. 얘네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진짜도 솔직히 지수만 좋았으면 이 20만 원 안착할 수 있었는데 지금 지수가 안 좋으니까 지금
7월 달 들어서 기관이 딱 2번 매도하고 계속 콜을 묻히고 있다. 일단 나스닥 반등으로 하이닉스 뭐 그래 봤자 3% 반등, 삼성전자도 한 1%, 1.1% 반등, 삼성전기도 1.4% 정도 반등, 스퀘어도 똑같이 3%. 근데 지금은 솔직히 지금 위치에서 저는 10년, 20년을 보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10년, 20년을 볼 거면 20만 원대 샀었어야죠. 근데 또 그 말인 즉슨 현대차를 20만 원까지 모으면 되죠. 지까지 게 빠져봤자 30만 원이네요. 30만 원까지 모으면 되죠. 올해 1월 2일 고점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까지 모은다는 생각이면 되죠. 삼성 에피스가 움직인 이유가 기사가 떴군요. 빅파마 독점, 고용량 SC 기술 성공. 그래도 바이오 살아나려면 멀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삼성 에피스도 미장에서도 기사가 나왔고 최근에 기사들이 나온 게 있어서 일단은 뭐 계속 뭐 호재가 나오고 있긴 한데 최소 50만 원은 안착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20% 30%가 돼도 신경 안 쓸 수 있는 건 내가 현금이 있거나 비중이 얼마 없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 그냥 유배 보내놔도 돼요. 근데 아까 알테오젠은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였어? 알테오젠도 이거 저번 주가 저저번 주에 설명해 줄 때 이 추세선 잘 가고 있으니까는 여기만 버텨주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 깨지니까 또 바닥 갔다 왔네요. 근데 얘도 기관이 계속 코를 묻히고 있어서 수급적으로 보면 나쁜 건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매물대를 괜히 그어들인 게 아니라 이 매물대를 못 뚫으면 계속 저점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 저점을 확인하는데 저점이 자꾸 낮아지면은 그때는 조심해야겠죠? 차트 더티하다. 주봉으로 봐도 더티하네. 거기를 찍고 왔네. 작년 11월, 12월 달 저점을 딱 찍고 말아 올리네요. 공시가 떴어? 이재용 만남 꿈꿨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수급이 조금 진정되기 전까지는 미장 가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코스피는 이 난리가 났지만 미장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화면 터치 2번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일단 오늘 나스닥이 좀 방어만 잘 해주면은 내일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헬스케어 등등등 빅세븐이라고 하죠. 아무튼 뭐 대장들 위주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내일 미장이 또 좋아서 내일 오전에 매수 사이드가 걸리면 그러면 또 욕심내지 말고 현금 없는 사람들은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이렇게 분할 손절을 해서라도 현금 매수를 하세요. 이렇게 한 번에 다 팔라고 안 한다니까요. 분할 손절을 해서라도 10번을 쪼개건 5번을 쪼개건 100번을 쪼개건 현금 매수를 해놓으라고요. 그러면 그 현금 매수 해놓은 걸로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새 평단을 잡든지. 손절하고 미장을 간다고? 손절은 하지 말고 주도주는 그냥 냅두고 다른 걸 손절해요. 다른 걸. 이것도 주도주만 많은 사람들 위주로 얘기하는 거고 주도주보다 안 가는 애들 오를 때 오르지도 않는데 빠질 때 더 빠지는 애들 그런 애들부터 먼저 분할 손절하시고 국장은 쓰레기 같아서 조금 더 나와줘야 돼. 국장은 쓰레기 같다는 말이 좀 더 나와줘야 돼. 인간 지표가 아직 부족해. 욕하는 사람이 아직 적어. 그러니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식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 한다니까. 아니 지수가 2배 올랐는데 왜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냐고. 빠져서 2배가 올랐는데 왜 사람들은 왜 다 힘들다고 하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자, 미장은 빅테크들 빅세븐이 50%를 차지하지 않아요. 자, 이거 볼래요? 맵지도만 봐도 티가 나요. 빼고 나스닥만 봐도 자 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S&P 말고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에 애플, 엔비디아, 마소, 브로드컴, 마이크론, 뭐 구글 이거 다 합쳐도 반이 이 많은 걸 다 합쳐야 반 될까 말까요? 두 종목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와 6개, 7개가 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랑은 전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장이 쓰레기다라고 욕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빅세븐처럼. 그런 삼전 닉스를 버금가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면 국장이 쓰레기가 안 되겠죠. 그러겠죠. 그것도 그건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이나 쇼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거예요. 지금 외인들이 왜 자꾸 파냐면 지금은 이 레버리지 때문에 수급이 다 꼬여서 외인은 옵션을 양방을 잡으면 뭐가 됐든 돈 벌어요. 변동성만 커지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봐요. 굳이 삼전 닉스 안 사도 옵션만 양방 걸어도 충분히 돈을 버는데 뭐하러 현물을 사겠어요.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백날 떠들어도 이걸 정부가 눈치를 채야 된다. 정부가 눈치를 채려면 좀 더 빠져야 된다. 그래야 여기저기서 진짜로 곡소리가 더 심하게 나와야 정부가 조급해진다. ADR이 레버리지 영향을 받느냐? 그래도 미국에 있으니까는 덜 영향은 받겠죠. 근데 본주가 이렇게 밀리면은 A도 뭐 이 인버스가 아니잖아요. 본주가 밀리는데 A 혼자서 올라가진 않겠죠. 지금 넥장에서 사는 게 개인인가? 개인이겠죠? 직원들은 이 시간에 거래 안 하니까 퇴근하잖아요. 여러분도 퇴근하지 않았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가진 자본시장 투자법에서 법적 고소하겠습니다. 고소하세요. 내가 뭐 돈 달라 그랬냐? 뭐 해달라 그랬냐?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저렇게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그래야 주가가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거 채팅 실시간에 기준선이나 잡아라. 일단 ADR도 지금 프리장에서 150에 시작해서 일단 153.5까지 말아 올리네요. 마이크론도 913달러까지 갔다가 930달러로 다시 복귀 중이고, 그래서 제가 멤버들한테 많이 얘기한 건데 우리가 쫄려야 되는 건 엔비디아가 이 매물대 180 깨지는 거, 단기적으로 봤을 때 180 깨지는 거, 그러면 좀 쫄아도 돼요. 결국엔 여러분 이 모든 A의 시작 시발점은 엔비디아였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쨌든 미국 1등이고 세계 1등이니까 엔비디아가 무너진다는 건 그게 신호예요. 자꾸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삼전 닉스만 자꾸 보고 있지만 결국엔 얘가 무너지면 삼전 닉스가 아무리 좋아도 못 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엔비디아도 지금 이만큼이 올랐다가 여기서 왜 멈춰 있냐? 더 큰 기대감, 더 미래 먹거리. 여기 뭐야 주키니님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제가 뭐 여기서 돈을 받는다면 그게 그 방금 얘기하신 그거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 돈 받는 건 1도 없고요. 그냥 무료로 그냥 이거 기준선 제 기준선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멍청아. 법을 제대로 알고 와서 찡찡대. 젠스낭이 치킨 먹으러 한국 오면 오를까요? 그래서 올랐던 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젠스낭 리딩이 한번 터지고 나서 꽂아 내린 것 때문에 지금 피똥 싸고 있는 거잖아요. 아 차단하면 되는구나. 아, 고마워. 잘된 운명님 감사합니다. 차단 생각을 못했네. 그것 때문에 지금 피똥 싸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여기 누구시니까 여기 뭐야 유추리님 앞에서 여태까지 떠들었는데 그냥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본인한테 물어보면 돼요. 35층이든 33층이든 저기 38층이든 본인한테 물어보면 돼요. 존버를 할 거냐? 추세 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분할 손절하고 다시 잡을 거냐? 본인의 그 현금 비중에 따라 틀려집니다. 현금 비중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분할 손절. 30만 원 넘어주면 좋겠지만 못 넘을 것도 생각을 해야죠. 형 동생 관계를 친구로 바꾼다고? 근데 분할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분할 손절을 하던 익절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다시 살 계획만 있으면 됩니다. 자기가 이 타점에서 다시 사야겠다라는 그 계획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저번 주에도 얘기한 건데 제가 쓰는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그냥 오늘은 솔직히 약간 과매도라고 생각하고 이 박스권에서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소 7월 말까지는. 모르죠. 또 내일 또 CPI가 좋게 나오면은 또 모레 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 일정 빡빡해요. 내일 시도 있고 이번 주에 뭐도 있고 저기 연준 의장 연설도 있고 그리고 또 뭐냐 실적도 있고 L10은 뭐냐고요? 이거요. 분할 손절하라고요. 현금이 없으면.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뚫으면 그때는 손절이 아니라 불타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모아갈 사람들은 지금부터 모아가도 되고 확실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33만 원 올라서는 거 보고 뚫는 거 보고 대응하셔도 안 늦는다. 오정길님 그렇게 국장이 싫으면 이따가 미장 라이브 때 와. 똑같습니다. 미장이든 국장이든 오르면 내 새끼고 내리면 개새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그 차이라니까요. 우리는 삼전 닉스의 비중이 많고 미장은 순환매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레버리지 탓을 하는 이유도 레버리지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코스닥으로 돈이 돌면서 순환매가 될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랬어요. 코스피 대형주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거기 못한 돈들이 코스닥으로 와서 소부장을 건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본주 말고 레버리지로 돈이 가니까 그 돈이 안 돌고 있잖아요. 지금 뭐 화장품도 저기 화장품도 잘 나왔죠. 수출입 데이터 화장품도 잘 나왔죠. 다른 데 돈이 못 가잖아요. 이거 보세요. 화장품은 계속 하루하루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갔다가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갔다가 지금 화장품 ETF거든요. 또 없어졌어. 자, 아무튼 자, 화장품 ETF도 바닥 6월 달에 바닥 다지고 나서 어느샌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따가 9시쯤? 9시 반쯤 화장품 ETF도 어느샌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니까요. 근데 더 못 가는 이유가 돈이 안 도니까. 지금 뭐지 최근에 고점 저거 신고가 찍고 눌렸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콜마 봐요. 콜마도 지금 실적 기대감 수립 데이터 잘 나왔고 그리고 한국 콜마가 저거 선크림도 있잖아요. 여름 시즌에 선크림 잘 팔릴 거고 좀 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네, 정길님 이따가 봐요. 미장 방송. 근데 솔직히 미장 방송은 오소님이 제일 잘하긴 해요. 저는 그냥 이 차트 보면서 그냥 재매매하는 거라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미장도 똑같이 하체 운동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콜마도 결국엔 최근에 눌렸던 이 자리 있죠? 이 10만원, 99,000원 라인. 이 10만원, 99,000원 라인만 안 깨지면은 계속 신고가 도전 중이다. 형님으로 모시는 건 독순 열심히 해서 네 돈 많이 벌어서 저거 뭐야 도네이션 하면 돼.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콜마, APR, 달바 물론 노이즈가 뭐 조금씩은 있지만 화장품들도 저는 이 순환매가 돌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어느 분이 조선 물어봤는데 조선은 일단은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선은 수주 장사다 보니까 수주를 이미 올 초에 다 끌어왔어요. 다 끌어와서 조선은 일단 조선을 좋게 보신다면 이유를 모으시는데 대신 여기 이유가 여기 들어오거나 여기 뚫었을 때 개별 종목을 보셔도 안 넣습니다. 개인들은 나가는데 외국인들만 1, 2주 계속 들어온다고? 외국인들 오늘 팔았는데? 외국인들 오늘 팔았어요. 어저께래. 저번 주에만 하루 이틀 환율이 1,500원 근처 1,500원 깨지고 나서 들어왔지. 오늘 환율 오르니까 냅다 또 다시 팔았잖아요. 오늘은 개인 혼자 샀어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외국인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굳이 현물 안 사도 선물하고 옵션으로만 해도 돈을 벌기 때문에 굳이 현물을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 봐요. 외국인 항상 이래요. 막판에 선물 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방향성은 모르겠다니까요. 하지만 옵션으로 변동성은 즐기고 있다니까요. 저도 이번에 안 건데 이 변동성이 크면 콜이든 풋이든 양방으로 걸어놔도 돈을 번대요. 변동성만 크면. 이게 옵션이 지금 뭐 56억, 80억밖에 안 샀잖아요. 레버리지를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크대요. 저도 옵션은 안 해봐서. 그래서 뭐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지만
정말 위험 신호는 이번 달 말에 빅테크 실적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진짜 저도 만약에 빅테크 실적에서 어닝콜에서 캐펙스를 줄인다는 얘기 1이라도 나오면 저도 뭐 전략 매도까지는 아니어도 현금 비중을 지금보다 2배 가까이도 늘릴 생각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힘들죠.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바닥에 있었으면 별로 힘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또 든 생각인데, 이 여러분의 욕심을 좀 걷어내봐요. 여기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아, 조정이네. 하이닉스 160, 170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갈 수도 있겠죠. 여기 해놨잖아요. 지금 이 5월 초에 그 갭 고점이 170 정도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포기, 핑계 이거를 찾는 것보다 방법을 찾자. 그 방법이 뭐냐? 현금, 재고 정리.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최근에 봐도 그렇고 계속 음봉만 나오지 않잖아요.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이렇게 한두 번씩 양봉을 주잖아요. 이럴 때라도 현금 매수를 좀 해놓으라는 거예요. 꼭 이게 삼전 닉스만이 아니어도 다른 잡주든 뭐든 간에 어느 주식도 계속 오르지 않고 계속 내리진 않아요. 약간 1%, 2%라도 반등을 줘요. 그럴 때라도 현금 매수를 좀 해놓자는 거죠. 미프리장이 뭐가 개박살이 나고 있다는 거야. 대의장에서 내린 거 다 말아 올리고 있는데 뭐 다는 아니어도 말아 올리고 있잖아. 여기 나스닥 선물이에요. 나스닥 선물인데 이거 나스닥 선물 차트거든요. 오늘 아침에 본장 시작하기 전에 나선 먼저 시작하잖아요. 나선 7시에 시작해서 지금 계속 내렸어요. 뭐 한두 번 반등을 주긴 줬지만 계속 내렸다가 희한하게 국장 끝나고 나서부터 말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장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예요. 삼전 닉스가 선빵을 먼저 때려준 건지 아니면 과매도였는지는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를 보면은 알겠죠? 자, 아직도 화면 터치 2번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또 양전 들어갔거든요. 뭐 얼마 빠지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도 이제 호불호가 생기긴 했지만 반도체 장비 중에도 잘 버티는 애들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반도체가 나락을 가야 되면 이 장비들이 버틸 이유가 없어요. 같이 빠져야지. 정확히 기도를 하고 있네요. 정확히 기도. 헬스 반도체가 다 나락이 가는데 얘네는 왜 버티고 있을까요? 그 삼전닉스 그렇게 빠진다고 외치는데 얘네는 왜 버티고 있을까요? 얘네가 더 먼저 빠져야 되는데 기관이 얘네 왜 사고 있을까요? 물론 ETF 때문에도 있겠죠. 한익 오늘 빠진 거 도로 간다. 오늘 빠진 거 도로 간다는 건 뭔 말이야? 말아 올린다는 거야? 굿짝을 좀 걸지 좀 마. 뭘 이렇게 자꾸 걸고 싶어서 안 달리는 거야? S만 거는 게 아니라 자꾸 뭘 자꾸 걸어. 걸지 마. 뭐 자꾸 거냐. 진짜 걸라고 하면 안 걸 거면서. 자꾸 걸어. 그냥 본인 돈 벌면 돼요. 여러분, 뭘 자꾸 예측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손실 최소화하고 수익 극대화해서 본인 돈 많이 벌면 됩니다. 남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본인 돈 많이 벌면 됩니다. 돈 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행복해 보이고 돈 잃고 있는 사람은 불행해 보입니다. 그럴 거야. 또 그것 때문에도 그러긴 할 건데 근데 VM도 지금 테스 뭐 PSK랑 수급이 똑같아요. 원희가이도 그렇고 지금 수급이 똑같아요. 근데 봐봐. 자, 다 얘네 셋 차트를 봐요. 저번 주에 폭락했죠? 저번 주에 폭락했죠? 저번 주에 폭락했죠?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오죠?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오죠?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오죠. 제가 늘 얘기했죠? 빠르게 약간 V자처럼 빠르게 반등하는 애들, 얘네들이 세다. 얘가 진짜 강하다고 느끼는 게 이거 세평단 잡았잖아. 세평단을 잡고 나서도 이 세평단 잡았던 밴드 근처도 안 와요. 노무라 증권 뭐 저거 JP모건 뭐 오른다고 해서 오르면은 걔네가 또 신이고 걔네가 설레발 떨어서 빠지면은 걔네가 그거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들 중에도 이렇게 힘이 좋은 애들
얘네들은 오늘 같은 날도 그러니까는 삼전 닉스 저렇게 10% 넘게 빠지는데도 잘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아예 이 상한가가 없었으면 좋겠어. 투자주의, 투자 경고 이런 딱지도 없었으면 좋겠어. 미국처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사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거든. 근데 자꾸 이 위아래가 막혀 있으니까 자꾸 안심을 하는 거라니까. 지금 라방 중이에요. 이제 끝낼 생각이에요. 9시나 9시 반에 2부 장사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나선대로 움직이네요. 나선 양봉 나오면 우리도 양봉 나왔다가, 나선 음봉 나오면 우리도 음봉 나왔다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여기다가 이 액면가 자꾸 집착하실 거면 여기다가 공 2개, 3개를 붙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안 산다니까요.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지. 얘가 한 주에 3천만 원이야. 막 사겠어? 조금 더 싼 가격에 살려고 기다리겠지? 내일 웃을지 울지는 앞으로 2시간 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넥장에서는 특히 매수보다는 매도에 집중하세요. 특히 개장 전 넥장에서는 매수 말고 매도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기술적 반등이든 나스닥이 좋아서 반등이든 현금 없는 사람들은 일단 분할 매도하고 분할 손절하고 그리고 봐도 돼. 저번 주 금요일 고가 여기 뚫는 거 보고 나서 대응해도 되니까 못 갈 수도 있잖아.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로 일단 현금 회수 해놓는 거예요. 넥스장. 지금 하고 있는 게 넥스장. 그러니까 내가 이 넥스장 처음 생겼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거래대금 거래량으로는 넥스장이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좀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조금 더 1시간 더 여유가 있어도 되는 건데 이거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게 만들 미국에는 프리장하고 애프터장이 있는 이유가 거래량이 많으니까 가능해요. 개미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한 개미니까 전 세계 사람이 다 하니까 미장은 가능해.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안 하잖아. 근데 왜 이거를 하는 거냐고. 다 뭐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돈 많이 벌어주니까 더 돈을 벌고 싶었던 거고 다 뭐 우리의 욕심 그게 다 기관의 욕심 정부의 욕심 그래서 혹시나 또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평단이 210만 원이야 그러면 또 자기 평단 자꾸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라도 분할 손절하고 그리고 평단 오면 뚫으면 불타기 해도 되고 아니면 또 현금 가지고 있다가 또 찬스가 올 수 있잖아. 아니면 내가 오늘 한 것처럼 삼성전기 애매한 평단이면 비중을 덜던지 아니면 다 팔고 새 평단을 잡던지 이렇게 해도 되니까. 자꾸 그냥 오늘 계좌만 보고 욕하고 끝낼 게 아니라 내 돈이니까 내가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지. 이 방법 저 방법을.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은 저녁 먹고 이제 잘 거지만 자지 말고 본장 한두 시간이라도 체크하라고. 도저히 그거 안 되겠으면 매일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체크하라는 거예요.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건 뭐 나스닥이긴 하지만 이 맵지도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그날 어떤 섹터가 좋았는지 체크하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수급이 꼬인 상태로서 순환매가 안 돌긴 하지만 근데 결국에 그 말인즉슨 그 이 수급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미장 순환매에 따라간다니까요. 알다시피 우리가 정상적일 때 미장에서 강한 섹터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반응을 했어요. 테마일지언정. 근데 지금 그 반응조차가 안 나오는 게 꼬인 거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평단 30만 원, 31만 원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손절해서 현금 회수해놔요. 내리면 싸게 물 탈 수 있어서 좋고 새 평단 잡을 수 있어서 좋고 오르면은 불타기 할 수 있는 현금 있어서 좋고 현금이 있으면 갑이 됩니다. 주식만 있으면 을이 됩니다. 저번 주 내내 얘기한 현금을 어떤 방법을 쓰든 계속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려도 올라도 행복하답니다. 평생 을이는. 그러니까 S야 너도 반복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 너가 자꾸 뭔가 사고 싶을 때
그럴 때 한 번쯤 쉬라니까. 자꾸 뭔가 사야 됐고 막 불타야 될 것 같고 막 조급해지잖아. 그럴 때 잠깐 쉬어요. 그리고 그 쉴 때 차트를 주봉이든 월봉이든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해요. 인내, 인내, 인내는 달다. 현금은 값을 만든다. 나에겐 시간이 많다. 돈이 없을 뿐이다. 그러면 조급함이 사그라들어요. 우리가 알죠? 충동 매매라고 하는 것처럼 충동 구매랑 똑같아요. 자꾸 이 안에서 자꾸 이것만 보면 자꾸 빠져들어요. 잠깐 심호흡 3번 하면서 잠깐 차트를 잠깐 밀어놔봐요. 조급함이 1도 없어집니다. 아, 더 빠질 수도 있네. 아, 더 빠지면은 살 준비가 돼 있나?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 이 하이닉스 300만 원 가고 삼성전자 38만 원 갈 때 없을 것 같은 기회가 오잖아요. 온다니까요. 의외로 기회는 자주 와요. 여러분이 안 보려고 할 뿐이지. 그치? 1분봉이든 5분봉은 그날 치킨값, 그날 커피값, 그날 점심값 먹을 뭐 아까 얘기한 뭐 금호건설, 뭐 금호타이어 막 이런 테마주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즘 규칙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다음번에 매수 사이드카 걸리면 그때 팔고 서킷 브레이크에 사고 매수 사이드카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자기만의 그 룰이 생기면 그럴 때나 이제 분봉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로 보면 아, 더 내릴 수도 있구나. 아, 이제부터 모아 가야겠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하다못해 이 60분봉만 봐도 매몰된다니까요. 지금이 바닥인 것 같고 아, 지금 안 사면은 더 갈 것 같고 근데 착각은요. 더 갈 놈은 알아서 더 가요. 달리는 말에 그때 타도 안 늦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33만 원 뚫으면은 그때 사도 된다고. 그 말인 즉슨 그러면 손절가가 더 확실해지잖아요. 아, 32만 원, 31만 원 손절 잡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확인했잖아.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를 뚫고 간다는 거 확인했잖아. 그럼 이때부터 사도 내가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는 건, 아, 여기에 손절가 잡으면 되잖아. 모아갈 사람 아닌 사람은 그냥 확실히 뚫는 거 보고 해도 안 늦는다는 거예요. 아, 방송을 끄고 싶은데 좋아요 100개가 안 넘어서 못 끄고 있네. 물론 그날 매매를 할 때는 나도 분봉을 봐요. 나도 5분봉, 10분봉, 뭐 30분봉 봐요. 근데 내 매매가 어느 정도 정해졌고 내가 매매가 들어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일봉, 주봉, 월봉도 체크하라고요. 그래야 내가 중장기로 볼지 오늘만 볼지 내일까지 볼지 그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이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 경험상 놓칠 것 같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리고 자꾸 망설여지고 애매할 때가 그때가 답이에요. 우리 그 시험 볼 때 알잖아요. 아, 이거 3번 같은데 2번으로 바꿀까? 3번이 정답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조금이라도 현금 챙기고 또 애매할 때는 급하게 안 사도 돼요. 말했잖아요. 놓치면 어때? 가는 애 잡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조급해진다. 막 지금 뭐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다. 잠깐 한 템포 쉬어요. 일봉도 봤다가 주봉도 봤다가 월봉도 봤다가 지금 내가 지금 이쯤에 있구나. 정상을 가려면은 아직 멀었구나. 바닥을 보려면 아직 멀었구나. 조금 크게 봐야 돼요. 말했죠. 개미의 최고의 무기는 뭐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세력보다 더 강한 걸 갖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여러분 개인 계좌잖아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빨리 산다고, 빨리 판다고 달라진 거 없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쌀 때는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쌀 때는 못 보이다가 내가 맨날 얘기하는 여러분 눈높이에 와야지 이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급해서. 쌀 때는 재미가 없거든. 안 올라갈 것 같거든. 항상 내가 매매 버튼을 눌렀으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가격에 상관없이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손절 라인 본인과 약속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오면
어떤 핑계 대지 말고 일단 약속대로 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모의 투자 때 많이 얘기하는 힝 속았지? 안 속았다 이놈아 하고 잡아도 안 늦어요. 내 손절 라인이 여기면 여기 그냥 버리고 힝 속았지? 안 속았다 이놈아 기다렸다 잡아도 안 늦는다고. 이게 더 확률이 높아요. 역시 손절하기 잘했어. 이 확률이 더 높아요. 힝 속았지보다. 자, 일단 2부 장사를 위해서 마지막 잔소리만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현금. 그 현금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내 원칙, 기준선. 여러분은 이 두 개만 돼 있으면요. 내려도 즐겁고 올라도 즐거워요. 제발 고개 쳐들 시간에 겸손해지십시오. 절대 안 올 가격 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기다리면 뭐가 필요하다? 현금. 내 원칙. 여러분이 걱정해야 되는 건 뭐다? 가 정말로 끝나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AI를 안 쓰면 그때는 진짜 미장이든 국장이든 다 팔고 떠나십시오. 그게 안 깨진 이상 그냥 지금은 여러분의 테스트 기간입니다. 이것들이 중간고사 준비를 잘했나? 다음은 기말고사인데 중간고사 점검 좀 해볼까? 자, 너희들이 어디까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하체 운동 시작. 이 구간이에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욕하는 사람들 저점에 안 샀기 때문에 욕하는 겁니다. 본인이 평단 50만 원이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서워요? 우울해요?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만약에 매수를 참았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신이 나요? 안 신나요?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은 하체 운동에서 나옵니다. 좀만 쉬었다가 쇼츠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쇼츠 오늘 만들 게 있나? 좀만 쉬었다가 9시 반쯤에 자 위장을 봅시다. 뭐 국장은 지금 하루 종일 삼전 하이닉스밖에 얘기 안 한 것 같으니까 조금 국장 정리 좀 하고 저 수급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좀 더 날라갔네. 좀 이따가 볼 사람들은 보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복습들 하시고 좀 이따 보겠습니다. 뿅.